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간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자궁이 얼어 있으면 무자식이 되기 쉽다.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여성은 자식을 안 낳고 싶은데도 자식이 줄줄이 생기고 어떻게 갖다 대기만 해도 자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3대 독자, 4대 독자 이런 가문에 시집을 가야 하는 그러한 팔자가 있는데 그런 팔자가 이런 자궁이 얼어 있는 팔자가 3대 독자, 4대 독자 가문에 시집을 가고 아들은 낳지 못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당하며 또는 심지어는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고 다른 여자를 그러니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시어머니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궁이 얼어 있다. 이 자궁이 한냉하게 되면은 모든 땅은 이 만물이 자라는 토양이다. 그런데 인간의 토양은 자궁이다. 그래서 자궁이 얼어 있으면 발화가 안 된다 그래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주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생 전체를 절망의 구렁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운명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청화 일간이 보니까 해월에 먹장 같은 우박릉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 수기가 너무나 범람을 하고 있다. 사주 전체가 또한 신금도 그렇고 이 축토도 그렇고 도대체 정화에 어머니는 해준 간목인데 투출하지 않아서 관살일 뿐이고 또한 이 아버지는 아무런 힘도 내어주지 못하고 이 수기만 강화시키는 아버지의 수다금침으로 일찍 단명하시는 아버지다. 그런가 하면 사주명화는 나의 형제로 오빠가 되는데 그 오빠는 해월의 해사충이 되어서 더군다나 개수 2개가 투관되어서 완전히 불을 꺼버린다. 큰 차이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일찍이 단명하는 오빠가 있게 되고 이 정화는 어쩔 수 없이 세력에 종하는 종살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살격 여명이 눈물도 많고 한도 많고 살아가는 길이 험악한데 대운까지도 인생에서 중년이 되면은 나의 대운이 와서 금수운으로 흐른다면 좋을 텐데 이 초반기 어렸을 때 학년기에는 갑자을축으로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병인 대운부터 완전히 먹구름이 끼는 이런 상태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린다. 일간의 통군처는 사화에 있으나 개수가 사중병화를 후운찰로 막았으며 해사충으로 통군처가 사라져 허공에 떠있는 정화 일간이 되는데 제사라는 식상이 없고 인수천간이 없으니 많이 순세를 따라서 종을 해야 할 사주이다. 그러므로 월간개수의 종화는 가종살격이다. 그러므로 식상과 간사를 통괄하는 금수운이 길하고 모구는 무난하며 화토운은 비운이 되는데 혹자는 해중간목사령으로 간목이 용신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출하지 않은 글자는 쓸 수가 없고 용신이 될 수가 없다. 지인종이 아닌 가종살격에서 세력이 종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개수에 해당하는 육친과 길인연이 되어야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 때로는 칠살로부터 겁탈 성폭행도 당해보며 역마지살에서 추출된 개수는 현무이고 흑색이기에 흑인도 만나보는 명식이다. 그래서 이 혹자는
여기가 종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용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근이 좋아서 아주 남편 덕에 귀부인으로 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계수에 해당하는 육친과 길인연이 되어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주는 7살로부터 겁탈 성폭행도 당해보며 역마지살에서 투출된 계수는 현무이고 흑색이기에 흑인 깜둥이도 만나보는 명식이 되는데, 일지배궁에서 계수가 투출되어 남편이지만 두 개의 계수와 임수가 있으니 남남폭발을 당하며 누가 남편인지 헷갈리는 명식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정화가 자기 세력에 종을 했고 운기만 금수 운을 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하다. 운만 바뀐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파악을 하는데, 이러한 가정살격, 가정제격, 가식상격 또는 아우생학격 등등등 여러 부분에서 안 바뀐다. 일가는 그대로이다. 일가는 정화 그대로이다. 꼭 이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자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공부하고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질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나이도 있고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누구와 싸울 힘도 없고 건강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에 능히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한국의 명리를 전 세계 명리로 발전시켜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제 후천이 오게 되고 이 코로나 정국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완전 정리가 돼서 끝나는 것은 미년에 가서 끝난다 그래요. 미년이 지나고 나면 진짜 후천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가면 이 동양학이 선생을 못 구해서 이 동양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가서나 대우를 받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현재 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셔라. 일지 배성궁에서 계수가 출하여 남편이지만 두 개의 계수와 임수가 있으니 남남풍파를 당하며 누가 남편인지 헷갈리는 명식이 되는데, 해사충이 계고된 사중병화는 관살에게 겁탈당하고 결심발동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으니 단명 아는 오빠가 있게 된다. 대체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정축일주는 기토, 신금, 계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비록 가정살이라 하지만 많은 인생 호락을 겪는 명식이다. 이런 사주를 음탁사주라고 하는데, 사중부터 자식은 귀신이 되어 합고되었으니,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상기 여성의 사중 무토 자식은 해사충에 깨어져서 죽어버린 무토이다. 사중 기토 또한 자식이 되는데 축토에 임묘되어서 죽어버린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자식이 되거나 딸만 낳거나 자식이 없어서 자식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 근심, 걱정이 생기는 팔자가 이러한 팔자이며, 이러한 사람이 3대, 4대, 어떤 때는 심하면 5대 가문에 독자 가문에 시집가서 눈물과 한숨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의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서 자궁이 얼어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당주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있게 되며 신금 아버지는 수다 금침으로 익수지한을 당함으로 수액을 당하거나 횡액사를 당하게 되는 아버지이다. 이 사주는 음실양화함으로 정신계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특히 해사충에 깨어진 정화 정신이고 간목둔해가 되니 반드시 정신계에 문제가 발생하며 일찍 치매가 찾아와 인생 후반에 많은 고생할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베풀고 건강을 위해서 호도를 많이 먹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해사충에 해중간목 두뇌가 깨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매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무진대운에 어쩌면은 치매가 오는데 빨리 온다면 정화대운에 치매가 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치매가 오거나 깜빡깜빡하고 무엇을 잊어먹고 하는 그 증세가 틀림없이 오게 되는데 이처럼 두뇌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머릿속이 헝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면 조상의 불미한 유전인자를 받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계의 문제는 성적 집착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귀문관살 원진살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성적 집착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 중에. 그럼 어떤 사람은 성적 집착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치매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고 사람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부산에서 태어났느냐 서울에 태어났느냐 인천에서 태어났느냐 그 각기 환경마다 다르다. 그 환경에 대한 것은 이따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해수는 바다로 통변하는데 이역말이 태양객지하거나 이민을 가기도 한다. 이 해수가 바다 건너이고 서양 이쪽이고 흑인 깜둥이가 있는 데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다 건너 이역말리로 떠날 수가 있는 사주에 흑인 깜둥이도 만나볼 수 있는 사주이다. 그래서 대체로 총사주는 고향을 떠나 타양객지하거나 외국에 입양되어 타국에서 살거나 부모가 없는 형상이므로 고학 출신도 많다. 그러므로 자수성가에 해당하는데 상기사주처럼 관살에 정했다고 해도 육신적인 흉기는 어찌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관살국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운의 시기만 변하기 때문이다. 해중 간목은 어머니이지만 간목이 없으니 해수가 어머니가 되고 신금은 아버지가 되는데 당주는 아버지의 유전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닮았으며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금 아버지는 수다 금침하여 단명하게 되는데 자수대운의 백호살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였다. 해수 어머니는 아버지 사배로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와 같이 붙어 살 남자들을 못 만나고 하루 이틀 며칠 지나고 나면은 보따리 싸기 바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기가 범람하기 때문에 어떠한 남자들이 들어오든지 이 남자들이 이 여자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무래도 불감증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정의 굶주린 여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의 굶주리고 불감증이다 보니 이것이 성, 호기심, 집착 이런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간목과 합의되는 축중기토가 있으니 재혼은 하겠지만 어머니의 남편을 대표하는 신금은 계수를 만남의 정신 이상 증세로 나타나는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였었다. 그래가지고 성 중독증이 있어서 그냥
뭐 어떤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이 밤에 그냥 빽빽 소리 질러 내면서 그냥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냥 그랬다. 하여간. 그래서 여기에서 도망갈 계획을 세우다가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그 남자와는 정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영만리 타국으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동두천 출신으로서 미군들이 많은 그 동네에서 활락가 유흥가 이쪽에서 보고 자란 것이 전부 다 이쪽만 보고 자랐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가버렸다. 인대운은 음기중 종활사주에 양기가 들어오는 운이 되는데 충진궁합으로 사화가 살아나니 관제구설이며 재난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당주 역시 보고 자란 것이 동두천의 활락가였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 합정을 해도 임신이 안 되었다. 이 청축일주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활락가로 나오지를 않고 첫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를 않았다. 두 번, 세 번 그 유산 낙태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아기가 안 생겨서 본 남편과 이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 먹고 살 길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유흥가로 나오게 되었다. 여기서 미군들 상대에 그것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그 최진실이나 김태희처럼 작고 아담한 체형에 이 보기에 그냥 인형과 같이 이쁘니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거기에서 흑인 남자를 만났고 흑인 남자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 여자 역시 들어가 버렸다. 어찌 되었건 환경이 그러하고 사주가 그러하고 그렇게 됐는데 부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아줬으면 고맙겠고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인데 어찌되었건 어느 사주든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성경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하늘에서 씨앗을 뿌릴 때 꼭 양질의 좋은 토질에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 하늘에서 휙 잡아 던지는데 어떠한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떠한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떠한 씨앗은 물속으로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어떠한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씨앗들이 험난한 과정들을 겪더라. 인간 역시도 어떠한 환경이었느냐 돌밭에서 태어났느냐 가시밭에 태어났느냐 풀밭에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좋은 땅에서 좋은 밭에서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그것이 환경이라고 하고 여기 맹모 삼천지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다. 그 환경을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이 성공 출세한 유능한 자가 되는 맹자가 결국은 되었는데 맹모 삼천지교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의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기로 이사했다 저기로 이사했다 그 환경을 골라서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는 어느 세월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참 진리일 것이다. 자, 오늘 공부가 본님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요. 이 필자가 신약하면서 비겁이 많다고 그래요. 비겁 숫자가 4글자가 되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구걸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약 3,000명 꼴이 여기 필자에 이 사주 명리를 보러 사람들이 오더라.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도 관심을 표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어찌 보면은 조금은 서운하더라. 이 얘기를 창피를 무릅쓰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